날씨가 슬슬 추워지는 가운데 세리아 2020-21 시즌 3라운드가 마감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피오렌티나와 삼프도리아의 경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초반 힘드네요. 삼프도리아에게도 2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라운드 인테르전에서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패배의 원흉이 됐던 체케르니가 또다시 한 건 했습니다. 이번엔 상대에게 선취골을 내주는 PK를 헌납했는데요. 파울 장면을 보시면 좀 많이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퀄레렐라의 셔츠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이 경기가 끝난 후 체케르니는 베로나로 이적했습니다. 최근 너무 똥을 싸대서 솔직히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정말로 이아키니 감독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3백을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비라기는 물론 팀의 에이스 키에사를 또다시 윙백으로 기용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왜 측면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키에사 쪽에 완벽하게 공간이 나 있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패스를 안 줘요. 왼쪽이라고 다를까요? 비라기한테 역시 공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중원만 비벼댑니다. 그럼 도대체 에이스 키에사를 왜 측면에 놔두는 거야? 아, 이러려고 그렇게 족같이 썼던 거였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리고 키에사가 떠난 자리를 피오렌티나는 카이온 영입으로 메웠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제 그 죽도 밥도 안 되는 3백은 집어치우고 리베리 카이온으로 윙어놀이나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다음 경기는 사수올로와 크로토네의 경기인데요. 사수올로의 공격력이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크로토네를 4대1로 제압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팀 공격의 에이스였던 제레미 보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빠져있지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수올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듀오는 카프토와 베라르디입니다. 현재 리그 3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카프토는 3골에 어시스트 2개, 베라르디는 2골에 어시스트 1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2경기 연속 4골을 집어넣고 있는 사수올로인데요. 하지만 그 2경기 상대가 스페지아와 크로토네 모두 승격팀을 상대로 거둔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로마의 경기. 로마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번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왜 83년생의 미란테가 파우로 페즈 대신 주전 골키퍼를 맡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미란테의 선방쇼를 한번 보면 누구든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번 경기 로마의 승리는 미란테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대1 상황이든 중거리 슛이든 다 막아냈죠. 아, 우디네스의 케빈 라자냐가 로마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해도 될 것 같네요. 반대로 말하면 라자냐가 결정적인 찬스를 다 말아먹으면서 로마가 승리를 챙길 수 있었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 로마에서 인상 깊었던 선수를 꼽자면 저는 페드로를 꼽고 싶은데요. 이번 경기에서 세리아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격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열심히 뛴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현재 로마 선수단 활동량 순위에서 페드로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선수는 바로 이바네즈인데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두각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정말 로마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전진 패스가 너무 좋아요. 제코 형님이 똥코짓거리만 하지 않으면 어시스트도 제법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바네즈와 새로 이적한 쿰블라에 이어 스몰링까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서 센터백은 로마가 제법 구색을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요. 아탈란타 진짜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5골을 넣고 5대2로 승리했습니다. 리그 첫 3경기에서 무려 13골을 집어넣은 아탈란타인데요. 1972-73 시즌 AC 밀란에 이어 무려 48년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무리엘과 자파타의 콤비는 정말 무섭습니다. 서로 장점이 명확한 선수들인데 조화가 잘 되고 있는데요. 무리엘은 빠른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허물고 자파타는 피지컬과 볼키핑 능력을 통해 버텨주면서 동료들의 찬스를 봐줍니다. 하지만 아탈란타의 공격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득점이 특정 선수에게 편중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13골을 기록한 선수들을 보면 고메즈가 4골로 가장 득점이 많고 무리엘 2골, 하테보어 2골, 데룬 1골, 자파타 1골, 고젠스 1골, 파샬리치 1골, 라머스 1골로 무려 8명의 선수가 골고루 득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수를 집중 마크해도 답이 안 나오는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개빡센 아탈란타 공격진에 이번 시즌 PSV에서 수혈된 샘 라머스, 생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환상적인 개인기로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나저나 인테르 팬으로서 칼리아리로 보낸 고딘성님이 항상 걱정되곤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다만 고딘의 이 골이 1대1을 만드는 동점골이었는데 그 후 아탈란타에게 4골을 더 처먹히는 골을 보니 고딘성님 제법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베네벤토와 볼로냐의 경기는 베네벤토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로마에게 승리를 안긴 골키퍼 미란테가 있었다면 베네벤토에는 몬티포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1대1 찬스 2번을 모조리 막아내고 상대의 중거리 슈팅까지 꼼꼼하게 다 막아내면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수비 진영에 몬티포 골키퍼가 있었다면 공격진에는 공격수 라파둘라가 제 몫을 해줬는데요. 이번 경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즌도 승격팀 레체에서 뛰면서 11골 득점, 축구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라파둘라인데요. 이번 시즌 역시 승격팀 베네벤토에서 출발이 좋습니다. 이런 모양의 유니폼을 입으면 축구력이 올라가나 봅니다. 어느 쪽이 레체 유니폼이고 어느 쪽이 베네벤토 유니폼인지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미 감독으로서 세리아 무대에서 쓴맛을 여러 번 봤던 필리포 인자기 감독이 승격팀 베네벤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파르마와 베로나의 경기. 파르마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파르마와 베로나의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 인테르가 떠올랐던 이상했던 경기. 경기 초반부터 얀 카라모가 드리블로 측면을 휘젓고 다니면서 공격을 주도해 나갑니다. 네, 인테르에서 뛰던 선수입니다. 인테르에서 제법 골도 넣고 나름 인테르의 7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공헌을 했던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결승골 어시스트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로나는 양 윙백을 이용한 연계 공격을 하는데 맞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모두 인테르 출신입니다. 우선 베로나의 왼쪽 윙백 디마르코, 인테르 유스 출신으로서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 전까지 인테르에 남아있었습니다. 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베로나의 오른쪽 윙백 다비데 파라오니, 역시 인테르 유스 출신입니다. 인테르에서는 총 14경기를 뛰고 방출됐는데 여러 팀을 돌고 돌아 베로나에 정착한 뒤로 지난 시즌 세리아를 대표하는 윙백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엄한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파르마가 경기 시작 무려 30초 만에 터진 쿠루티치의 한 골을 잘 지켜내면서 이번 시즌 첫 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음 라치오와 인테르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도 콘테 감독의 화려한 닭공 전술 잘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엄청 끌어올리고 센터백 3명이 모두 하프라인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공격을 전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원에 인테르 선수들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선수들 숫자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세부 전술이 전무하다 보니 공줄 곳이 없습니다. 보시면 인테르의 많은 선수들을 라치오가 촘촘하게 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오히려 공격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더군다나 수비 라인을 엄청 끌어올렸기 때문에 태평양 같은 뒷공간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역습에 한 방에 당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안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최대의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임모빌레가 비달의 태클에 넘어진 이후에 비달의 싸다구를 갈긴 겁니다. 결국 임모빌레는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선수가 한 명 더 많아진 인테르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선수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인테르는 수적 우위를 가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세리아 연봉 1위 감독의 전술입니다. 월급 받기도 안 미안하냐? 그런데 이후 이번엔 인테르로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드로잉을 준비하는 센시에게 패트릭이 다가와서 대놓고 방해를 했는데요. 드로잉을 방해하는 패트릭을 센시가 손으로 밀쳐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때린 게 아니라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그것도 몸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패트릭이 얼굴을 맞은 것처럼 야무치 마냥 얼굴을 감싸지고 쓰러졌어요. 뭐 영리한 플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테르로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센시도 곧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팀은 1대1 무승부로 승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밀란과 스페지아의 경기. 밀란이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진짜 요즘 애들 한성질 하더군요. 이번 스페지아전에 나선 밀란 라인업을 보시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선수들이 어립니다. 돈나룸마 99년생, 칼라브리아 96년생, 가비아 99년생, 테오 97년생, 토날리 2000년생, 크로니치 93년생, 살레마커스 99년생, 브라임 디아즈 99년생, 레앙 99년생, 심지어 공격수 콜롬보는 2002년생입니다. 스타팅 라인업 11명 중에 무려 7명이 99년생 이하 선수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밀란은 이번 경기 포함 개막 후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밀란 역사에서 1952-53 시즌과 1971-72 시즌 딱 2번밖에 없었던 진기한 기록입니다. 상대가 크로토네나 스페지아 같은 약체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밀란도 정상적인 전력을 가동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대단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포커싱이 너무 밀란의 어린 선수들에 맞춰져 있었지만 역시 밀란의 중심은 차라놀루였습니다. 경기력에 비해 득점이 나지 않던 밀란. 차라놀루가 선취골 어시스트를 해냈는데 최근 밀란이 치른 12경기에서 차라놀루는 무려 8골에 9어시, 총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미친 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8경기 정리를 해봤고요. 제노아와 토리노의 경기는 제노아 선수들의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11월 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제노아에서 무려 14명의 선수와 스태프들이 코로나19 확진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경기입니다. 유벤투스와 나폴리의 경기, 예정대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노아에서 대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제노아와 경기를 치렀던 클럽이 바로 나폴리였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끝난 이후 나폴리에서 엘마스와 지엘린스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커지게 됐습니다. 자칫하면 나폴리 선수들이 제노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유벤투스 선수들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나폴리는 유벤투스 원정길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연기되지 않았고 나폴리는 경기 불참으로 인한 몰수패를 감당해야 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나폴리와 유벤투스의 입장이 엇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나폴리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원정길에 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보건당국에서도 이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축구협회 측에서 경기를 정상 진행하기로 통보해왔다고 하면서 나폴리 측의 경기 연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축구협회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나폴리와 유벤투스 경기를 연기할 어떤 명분도 없다면서 강행 의지를 밝힌 겁니다. 13명의 선수가 뛸 수 있는 상황이면 경기를 연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폴리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몰수패를 당하면서 승점 3점을 드랍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에 불참하는 결정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만약에 유벤투스와 경기를 강행했다가 유벤투스 선수들까지 전염이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협회가 정말 병신 집단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조항이 있다지만 점점 선수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너네 원정 안 가? 응, 그럼 몰수패.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연기를 거절하고 경기 치를 준비를 했던 유벤투스를 그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유벤투스는 그저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축구협회의 윗대가리가 문제인 거죠. 현재 나폴리는 몰수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이기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나온 주요 기록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의 페드로가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아탈란타는 무려 48년 만에 개막 3경기에서 13골을 기록했고요. 미친놈들. 아탈란타의 라모스가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란은 팀 역사상 3번째로 개막 후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는 A매치 주간으로서 리그 경기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그 경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